나는 친구들과 공포 체험하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 폐가윤가 등 많은 곳을 찾아다닐 정도로 이런 짜릿한 경험을 좋아한다. 그 많이 방문했던 곳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그날도 다를 것 없이 대영이와 혜관이랑 완모와 함께 저녁 10시에 모여서 흉가를 체험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모였다. 솔직히 흉가는 처음 그 분위기가 무섭지, 오랫동안 다녀와 보면서 귀신을 본 적도 없고 놀라는 일도 없었기에 딱히 무섭다는 생각이 이제 전혀 들지도 않았다. 혜관이가 커뮤니티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통해 알아낸 곳이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엄청 무서운 곳이라며 추천해줬다는 것이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방 안에 걸려있는 액자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다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하였다. 그냥 뭐 분위기 조성하려고 한 말이겠지. 어차피 우리는 흉가 들어가서 뭐 가지고 오고 건들고 하진 않았으니 크게 걱정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별 기대 없이 출발하여 흉가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뭐 제보를 받았을 때는 분명 주택가라고 하였는데 주택가가 아니라 무당집이었던 것이다. 뭐 신당이 주택에 있는 경우도 많으니 주택가가 아닌 것은 아니었다. 애초에 그냥 신당이라고 하면 될 것은 왜 주택가라고 돌려서 이야기했을까? 그렇게 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실례합니다. 잠시 들렸다가 갈게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조용히 들어가게 된다. 마당에는 일반 집과 다를 게 없었다. 아니 조금 다를 수밖에. 이곳은 신을 모셨던 곳이라 촛불과 팽화원불 등 다양한 것이 밖에도 있었다. 하지만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부서지고 깨져 있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당집이었다. 물건이 고스란히 그대로 있었으며 그냥 정말 사람만 안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대영이가 갑자기 아, 깜짝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그 소리에 우리는 전부 놀랬으며 왜 소리를 지르냐고 욕을 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대영이가 손가락 가리키면서 저기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하였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곳으로 쳐다봤는데 거기는 신당으로 차려진 방이었고 점사 보는 점상과 방석이 깔려있는 곳이었다. 대영이는 저 방석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보였다고 랩을 하듯이 말을 빠르게 뱉어냈다. 4명 중에 1명만 본 것이기 때문에 잘못 본 것이라고 분위기 잡지 말고 조용히 살펴보자면서 이곳저곳 살펴보았다. 딱히 크게 뭐 찾아보고 할 것도 없었다. 그나마 볼거리가 많은 건 흔히 볼 수 없는 신당으로 차려진 방이었다. 자리를 비우신 지 오래되었는지 먼지가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다. 원불도 둘러보고 점상도 보고 탱화도 보면서 이곳저곳 쳐다보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원불이 하나 있었다. 그 원불의 눈동자를 볼 때마다 무언가 홀린 듯이 빠져드는 것 같았다. 몽롱해지는 느낌이랄까. 수면 내시경할 때 몽롱하면서도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처럼 비슷했다. 갑자기 혜관이가 달려오더니 나의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 그러더니 혜관이가 다급하게 만지지 말라던 액자를 왜 만지고 있냐 라면서 다급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냐고. 난 계속 원불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라고 말하고 손을 보니 액자가 내 손에 쥐고 있던 것이다. 깜짝 놀란 나는 액자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액자는 깨지게 되었다. 액자 속의 사람들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한복을 입은 할머니와 여성 한 명이 무표정으로 찍었던 사진이었다. 그런데 대영이랑 완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혜관이에게 물어보았더니 애들이 너랑 같이 있는 줄 알고 나한테 온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대영이랑 완모를 찾고 있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밖에 나갔더니 대영이랑 완모가 쪼그리고 앉으면서 맨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코앞에서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둘이서 실실 웃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언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직감을 하게 됐다. 애들이 뭘 보고 있는지 봤더니 부서진 원불의 파편 중 눈동자를 보고 계속 웃고 있었던 것이다. 난 당장 혜관이를 불러서 이 2명을 당장이라도 빼내지 않으면 더 큰일이 일어나겠다 싶어 얼른 신당을 빠져나왔고 소금, 쑥, 팥, 고춧가루 등 귀신 쫓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공중화장실에서 다 뿌렸다. 그렇게 대영이와 완모를 앉혀놓고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애들의 상태가 악화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무섭고 불안하였지만 다행히도 애들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고 흐리멍텅했던 눈동자도 다시 돌아오게 됐다. 오늘 지금 당장 있었던 상황을 물어보긴 너무나 무섭고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일단은 각자 집에서 쉬면서 다음에 이야기하고 무슨 일 있으면 단톡방에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집으로 귀가했다. 너무나 긴장을 많이 했던 탓인지 씻자마자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때 꿈을 꾸기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처음 신당 앞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다. 신당에 들어가기 전의 장면이었으며 우리가 오늘 밤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거기서 내가 액자를 들고 멍하니 있었던 장면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니, 내가 왜 그렇게 몽롱하게 의식 없이 서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나의 뒤에는 창백한 남성 한 명과 할머니가 서 있었던 것이다. 누가 봐도 남성은 저승사자의 모습이었고 할머니는 사진 속에서 뵀던 분이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내가 있던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나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액자를 떨어뜨렸고 유유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 꿈에서 깨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만약 저승사자가 내 어깨를 잡혔더라면 나도 같이 끌려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서 특이사항이 없는지 물어봤지만 4명에서 전부 신당에 들어가는 장면의 꿈을 꾸었으며 유체이탈이 된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덩그러니 쳐다봤고 저승사자와 할머니가 서 있던 모습을 봤던 것이다. 다음날 4명이 모여서 우리는 다급하게 용하다는 점집을 가게 됐으며 이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갔던 흉가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이다. 무당이 말하기를 거기에 딸이 신을 받아야 하는데 받기 싫어서 죽었어. 그 충격에 할머니도 같이 죽으신 거야. 하면서 결국 목숨까지 잃어버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하였다. 만약 우리가 거기서 계속해서 더 머물렀으면 4명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됐다.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